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유령기관인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무법천지로 야당 의원과 야당 대통령 후보와 그 가족에 대한 무차별 전화 뒷조사를 한 것이 최근에 드러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게 검찰을 지휘해야 한데도 불구하고 편파적인 검찰 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결국 공수처와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이 두 사람이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편파성을 보이고 불공정한 선거에 가담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105명의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80명, 약 70%가 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전화 뒷조사를 했고, 윤석열 후보와 그 부인에 대해서 적어도 4차례 이상 전화 뒷조사를 했을 뿐 아니라 TV조선 기자를 포함한 언론인들, 비판적인 대학 교수, 비판적인 법조인 수백 명에 대해서도 무차별로 전화 뒷조사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공수처 얘기는 수사하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가 누구와 접촉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궁색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것으로서는 전화 뒷조사에 민주당과 여권 인사는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공수처가 발족한 이래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11건인데 그중에 4건이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것이고, 따라서 이 전화 뒷조사 전부는 야당과 관계된, 야당 후보와 관계된 것에 아주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 현재까지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고발이 여러 건 접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전혀 눈길도 주지 않고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고 완전히 덮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공수처가 발족될 때에 공수처법이 여당에서 날치기로 통과되고 이걸 저지한 국민의힘당 의원들 다수가 이게 폭력 행위로 입건된 사실, 그 장면을 여러분들 아마 상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무렵부터 일관되게 아마도 수십 차례 이 공수처는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유령기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파한 바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우리 헌법에는 수사기관을, 최고 수사기관은 검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예하 사법기관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하 사법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검사에게 신청해서 검사의 소를 거쳐서 법원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 이것이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의 근거가 그렇게 헌법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처는 이러한 근거 없이 별도로 만들어진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청구하고 그리고 재판에도 관여하고 하는 완전히 별동대 유령기관으로 이게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는 사법체계 하나를 엉뚱한 곳에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은 존립의 근거가 없고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야당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에 대해서 엄중한 그 비위를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비위 수사하기 이전에 폐지를 해야 됩니다. 새로 야권 후보가 대통령 당선된다고 하다면 즉각 공수처 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가지고 그것을 통과시키게 해서 공수처를 즉각 문을 닫게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가 그걸 근거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공수처 발족을 앞두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독립기관에서 맡아야 된다.
아주 이런 얘기를 국민들에게 해서 여기에 막 현혹된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 이래에 검찰 개혁의 꽃은 공수처다. 검찰 권한을 약화시켜야 된다. 그래야 3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별도의 공수처에서 수사를 맡고, 검찰은 4급만 맡고, 그리고 경찰은 5급 이하를 맡는다. 이렇게 해서 검찰의 특수수사부의 기능을 완전히 말살해서 빼버리고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그래야 공수처로 하여금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그러한 수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경찰을 장악한다. 그렇게 해서 공수처를 발족시켰으니까 검찰개혁의 꽃은 공수처고, 동시에 검찰개혁은 검찰을 죽이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여러분, 지금 똑똑히 보셨지요? 헌법상 근거 없는 유령기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독립된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도록 한다는, 이게 얼마나 빈말이고 허구에 차고 국민을 현혹시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아마 깨달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본격적으로 공수처가 정권 호위 수사기관으로 둔갑을 하고 말았습니다. 공수처가 아니라 비인공차 공수처 정권 호위 기관으로 전락한 이 공수처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이 공수처를 탄생시키고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는, 그리고 탄압의 도구로 쓰고 있는 그 문재인 정권을 3.19 대통령 선거에서 심판하는 주요한 한 가닥 중에 하나가 공수처의 무법천지화되어 있는 이것의 행태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엄중하게 그 심판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 취임 후에 일성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법무부 장관인 이전에 민주당의 당원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보이고 있는 행태는 가지가지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미 예를 들어서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와의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은 1년 넘게 조사를 했는데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서 담당 수사부에서 중앙지검장에게 불기소 의견을 올려놨는데, 이게 지금도 검사장 책상 위에 이게 1년째 쌓여 있습니다. 불기소 의견을 올린 이 사건이 지금도 쌓여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에게 수시로 기자들이 물어도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 건이 있는데 일일이 제가 쳐들지 않겠습니다. 아주 최근에 이르러 갖고는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 모터스 주식회사의 주가 조작에 관여한 공범이라고, 그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가 지금 1년 10개월이 됐는데, 그걸 알고 보면 최근에 그 CEO 몇 사람은 구속이 됐지요. 그런데 김건희 씨가 그 주가 조작에 관여한 일이 없어요. 지금 투자자가 약 100명 되는데 그 100명의 대부분이 손실을 보고 피해자가 된 상황입니다. 100명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이 김건희, 100명 리스트 중에 김건희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이걸 몽땅 털어가지고 그 중에서 김건희라는 이름을 뽑아가지고 이게 CEO와 작당하고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 투자자를 주가 조작에 관여한 공범으로 몰아가지고 1년 10개월 조사했는데 아무런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그저께 박범계 장관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김건희 씨에게 쏟아지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검찰은 이거를 바로잡을, 의혹을 밝힐義務가 있다고. 그러니까 검찰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간에 주가 조작에 김건희가 관계 있다라고 그런 수사 방향으로 수사를 하고, 가령 혐의가 없다 하더라도 무혐의 결정은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하지 말라, 이런 지시를 노골적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법무부 장관이 할 일입니까? 박범계 장관은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미 그 사건은
특혜 공범들은 다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가 없다. 아주 분명히 검찰로 하여금 가이드라인을 아주 제시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에 박범계 장관에게 1960년 3.15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부정선거를 진두지휘했던 당시 내무부 장관 최인규, 그건 아주 유형적인 부정선거를 지시했지요. 뭐 3인조, 5인조를 짜서 투표를 강행하게 했다라든지 이런 일로 그는 교수대에서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박범계 장관,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형적이지만은 검찰로 하여금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하도록 김건희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여당 후보에게는 절대 손대지 말고 야당 후보가 그 가족에 대해서는 뭔가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이걸 짜내라라고 하는 이런 지시를 해서 이 선거에 사실상 개입한 이 일이 후일 자유당 정권 말기에 최인규에 버금갈 만한 선거 개입의 책임을 물을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그대는 자각하는가? 그대는 자각하는가? 법무장관 되고 1년여 동안 그대가 한 일을 회고해 보세요. 이런 일을 계속해도 되는가? 87년 6.29 체제 이래의 8번째 선거를 맞이하는 동안에 이런 법무부 장관은 처음 보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무부 장관은 반드시 그렇게 책임이 묻는 날이 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